10초. 3, 2, 1. 지금부터 청정 계산 환경 보전 대책 및 맞아. 청정 계산 환경 보전 대책 및 2022 괴산 세계 유기농 산업 엑스포 국제 행사 승인 지원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단장님은 국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지키며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대전 노타리 클럽 회장님이신 동현 정청천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전 노타리 클럽 회장 정청천입니다. 여러분 모두 잘 알고 계시듯이 저희 괴산은 청정한 자연환경을 가진 전형적인 농촌지역입니다. 눈에 맞춰 국제로타리 3740 미국 괴산 로타리 클럽은 청정한 그러한 환경을 보호하고 친환경 유기농업을 확산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오늘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는 각 분야의 전문가와 우리 지자체, 의회,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같이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서 서로 공감하고 그리고 슬기로운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모두가 행복한 희망 계산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이차영 교수님의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우리 괴산은 산 좋고 또 물 좋고 또 계곡이 아름답고 이런 청정 자연환경을 늘 자랑 삼아왔던 그런 고장입니다. 우리가 개발 연대 동안 많은 개발 행위가 있었고 산업화, 도시화가 있었는데 그만큼 우리는 문명의 혜택을 훨씬 더 많이 받고 편리한 생활을 했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환경이 파괴가 되고 또 이런 악영향을 또 감수해 왔습니다. 최근에 우리 괴산 지역 인근에 그 상주시에서 문장대 온천을 하려고 환경영향평가회를 협의를 했는데 최근에 이제 대구환경청에서 반려 처분이 됐습니다. 이는 이미 그 2번에 걸쳐서 대법원에서 개발 허가가 취소된 바가 있고 또 3번에 걸쳐서 그 환경영향평가 협의안이 반려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이렇게 자꾸 문장대 온천을 추진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좌시해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오늘 청정 괴산 환경 보존 대책에 대한 토론을 준비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관점에서 우리가 좀 더 대응을 좀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앞으로 다시는 이런 개발 행위에 대한 재론을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은 없는지, 이런 데 대한 좋은 의견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그 2015년도에 우리 괴산에서 세계 유기농 산업 엑스포를 한 이후에 2022년도에 다시 개최하는 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지난번 정부의 국제행사 심의에서 유보 결정이 된 상태인데 지금 다시 이제 제안안을 구성을 해서 심의를 추진하는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또한 우리 괴산이 청정 자연환경을 토대로 해서 거기에 따른 그 친환경 유기농업을 확산시키고 유기농 산업의 토대를 구축하고자 하는 이런 사항으로서 역시 환경과 또 생태 건강과 아주 밀접한 이런 사업으로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 또한 우리가 반드시 국제행사 심의가 통과돼서 될 수 있도록 오늘 그 토론회에서 좋은 대안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우리 괴산 로타리 클럽의 정청천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우선 감사드리고 또 이 토론회에 참여해 주시는 진행을 해 주시는 우리 좌장을 맡으신 신영선 괴산타임즈 부국장님 그리고 두 분의 발제자님 박일선 전국 NPL 극복협의회장님과 우리 중원대 김도환 교수님 그리고 토론에 참여해 주시는 우리 안미선 괴산군 의원님과 박연수 춘천북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님 그리고 또 최낙현 괴산부군수님 이덕용 괴산군 의원님 또 남무현 전 일정조합장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토론회가 더 깨끗하고 청정한 괴산을 유지시키고 지속 발전할 수 있는 이런 토대가 꼭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또 이 자리에 빛내주시기 위해서 함께해 주신 우리 신동훈 분위기의장님께도 감사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괴산군 의회 의장님이시면서 아울러 괴산 로타리 클럽의 역대 회장님이신 신동훈 의원님의 경자사가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 청정괴산 환경보존대책과 2022년 괴산 세계유기농 엑스포 국제행사 승인 기원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준비해 주신 괴산 로타리 클럽 정청천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귀중한 말씀을 해주실 주제 발제자 분들과 패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하고 최소 인원으로 진행하게 되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게 주어져 있는 지금의 환경을 소중히 아끼고 보존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영원히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는 생생의 길이며 더불어 이를 현실로 만들어줄 수 있는 유기농이야말로 우리에게 건강한 미래를 약속해줄 소중한 생명의 원천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토론회에서 청정괴산 환경보존 대책과 괴산 유기농 산업엑스포 국제행사 승인을 위한 깊이 있는 분석과 좋은 방안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식전 행사는 모두 마치고 마이크를 토론장으로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토론회를 맡은 신영선입니다. 오늘 이 토론회가 괴산 로타리 클럽이
괴산의 청정한 환경을 보존하고 또 어떤 대책을 세워서 유지를 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짚어보는 그런 자료를 마련했고요. 2022년 괴산 세계 농산업 엑스포 국제행사 승인을 기원하는 그런 토론회로 준비를 했습니다. 행사는 토론은 1부와 2부로 나눠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환경 보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분들 모든 관계에 청취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마련했고요. 먼저 환경 보존에 대한 그 주제 발제자를 토론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일선 전국 댐 피해 복구 협의회 의장님 주제 발제자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괴산군 의회 안미선 의원님 토론자로 참석하셨습니다. 세 번째 충북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박연수 사무처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 토론자분을 소개해드리고요. 바로 이어서 우리 그 박일선 의장님의 그 주제 발제를 통해서 한번 그동안의 진행 과정을 한번 분석해보고 살펴보겠습니다. 발표해 주시죠. 네, 오늘 초대해 주셔서 반갑습니다. 괴산은 제가 35년 환경운동을 하고 있는데 한 30년은 괴산하고 관계돼서 이렇게 환경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군수님께서도 언급하셨다시피 괴산하면 떠오르는 게 아름다운 산과 들과 인심 좋은 것이 되어야 되는데 문장도윤천 개발 저지가 먼저 떠오르고 괴산댐 다시 짓는 데에서 그 저지 운동하는 것이 항상 먼저 떠올라서 산 좋고 물 좋은 이 터전을 지켜나가는 게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가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대로 그 발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환경보전 불편함이 자연스러운 것 이런 제목을 통해서 여러분과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오늘 한 5가지 단락으로 이렇게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는 대학을 졸업했지만 우리 어머니는 국민학교도 졸업을 못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제가 국민학교 다니던 시절에 늘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노떼야를 제가 그때 썼는데 겨울에 노떼야에 따뜻한 물을 담아놓고 버리려면 세숫물을 못 버리게 했어요. 뜨거운 물을 버리면 안 된다고. 그때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몰랐습니다. 환경운동을 하면서 이게 우리 조상님들이 가진 자연에 대한 아주 고귀한 그 철학이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 마당에 사는 많은 미생물들을 위해서 뜨뜻한 물을 버리면 안 된다는 그런 것들이 배움을 통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혜를 통해서 전승되어 왔다는 것을 늘 유념하면서 지금도 제가 그렇게 환경운동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천지의 은혜, 부모의 은혜, 동포의 은혜, 법률의 은혜 이거는 원불교에 나오는 용어들이에요. 이 서원에 우리가 환경운동 철학으로 어떤 것을 늘 주변에서 접하면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나열하기 위해서 원불교에서 내세우는 이 4대 보은사상을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고요. 처처불상 사사불능이다. 문자를 쓰는 것 같은데요. 이 온 세상이 모두가 이 불상이라는 거 아니에요? 부처님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하는 일마다 불경을 드리는 것처럼 하라. 이런 생각만 우리나라의 3분의 2가 종교인 아니겠어요? 반은 불교인 반은 그리스도교인이라고 하면 그 종지만 지키면 아마도 환경 파괴는 없을 거야. 그 사찰에 가서 기도드릴 때 그리고 교당에 가서 기도할 때의 마음과 세상살이의 마음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환경 문제를 자초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 창세기 처음에 나오는 말씀이죠. 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세상을 만들었다. 우리가 세상 사는 거 복잡한 게 아니에요.
국민학교 선생님 1학년 1학기 때 선생님 말씀 첫 말씀 듣고 살면 세상에 아무 시장이 없는데 그 다음부터 머리를 자꾸 굴리기 시작해요. 똑같아. 어느 종교를 믿든 안 믿든 간에 아주 기본이 되는 것을 지니고 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정말 우리 사회가 한국 사회나 전 세계가 정말 기본에 충실하지 않는 그런 것을 이런 간단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되새겨 볼 수 있고요.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산업 문명을 이룩한 거에 대한 그 문명적인 반성을 반드시 하게 될 것이다. 다음 주제에서 발표하겠지만 코로나는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큰 유기농 엑스포 같은 것에 엄청 시장을 열어줄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자, 이제 뭐 온천 얘기 안 할 수 없죠. 이게 미스 코리아 권문정 씨하고 저희 단체하고 프로그램을 한 25년 전에 했던 겁니다. 사당계곡 바로 밑에서 아이들하고 물놀이 하는 것을 이렇게 사진으로 담았던 거예요. 이게 94년, 뭐 이미 작고하는 분들이 계시죠. 저 오른쪽 끝에가 김사진 의원님이 되고, 제가 함자는 다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계산군의회 의원님들이 방문하셔서 당시 환경운동연합 전에 충주시민모의라고 하는 단체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처음으로 이 당시에 월악산 온천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그 상의하는 처음 아주 오래전 94년도 사이에 되겠습니다. 청천면에서 여기 앞에 계신 어르신들도 뭐 모르는 어르신들이지만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계산의 문장대 용화온천을 저지하는 일은 계산의 그 혼과 얼을 바쳐서 우리 고장을 지키는 운동의 역사인 것을 이 몇 장의 사진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제가 환경운동연합 전국 사무 조직국장을 하던 시절에 대학로에서 온천법 개정을 위해서 저렇게 캠페인을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요거는 그 문장대 온천의 산봉우리가 막 포크레인으로 없어지던 때에 청주환경연합과 충주환경연합이 공동으로 농성을 했었습니다. 초조항을 앞에다 들고 그때 이렇게 방문했던 분들과 사진을 남겼고요. 요거는 문장대 온천이 개발하고 나서 무등산 온천, 부산의 환경산 온천 이런 것들이 크게 대두가 됐어요. 그래서 전국의 온천 무지막지한 온천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광주에서의 합동 집회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탑골공원 집회인데 뭐 다 아실 만한 분들이죠. 연설하시는 분은 이규영 의원이시고 김종호 의원, 신경식 의원, 김영준 의원 여러분들이 함께 이런 그 일에 동참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앞서서 군수님께서 그 간단하게 설명이 있으셨지만 그동안의 법원 판결의 핵심적인 요지는 개발에 따른 이익보다 개발하지 않고 얻는 환경적 이익이 크다는 거예요. 그게 이 법원 판결의 가장 핵심적인 요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반복적인 개발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가 충청북도와 계산군과 또 이물을 마시고 있는 충주시의 과제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문제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서 계산군이 앞으로 개발 정책을 세워나갈 때 좀 심사숙고할 필요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저거를 막으려면 여러 가지 법을 막는 방법도 있고 계산군 자체적으로 사담계곡 상류에 사람이 안 사는 그 계곡에 수면만이라도 상수도 보호구역을 반드시 지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상수도 보호구역이 가장 강력한 법이기 때문에 저에게 제가 20년째 하고 있는데 전혀 하지 않죠. 그래서 이것은 계산군 스스로가 정말 온천 개발을 막고 싶다면 군 스스로 결심해서 할 수 있는 정책들은 선차적으로 도입을 해야 된다. 그리고 맨 처음에 이겼던 게 사당분들이 하천 복류수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게 이긴 중요한 사유인데 다 안 마십니다. 면에다가 상수도를 개발해줘서 다 저물을 안 마시게 되는. 그러니까 개발업자들이 때는 이때다. 충청북도가 계산군이 이기게 된 게 하천물을 사당 주민들이 마셨기 때문인데 이제는 안 마신다. 그걸 다 조사해서 자료집에 넣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기기 어렵겠다 제가 판단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가 환경보전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긴 거지, 계산군이 환경보전을 잘해서 이긴 게 아니에요. 이것만큼은 우리 군수님이나 의원님들 정말 심사숙고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계속 이긴다는 보장은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 살아 계셨을 때 당시에 이현구 충북도의회 의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서울시의회 의장님을 온천개발 예정지로 초청한 적이 있죠. 그때 저희들이 안을 낸 게 서울시에서 저 땅을 다 매입하자. 매입해서 활용을 하자. 우리가 활용하면 꼭 뭐 오염시키는 거 생각하는 게 아니고 개발하기 위해서 이미 많은 돈이 들어갔어요. 저분들은 개발을 포기하기 어려운 거예요. 역지사지하면. 그러면 그분들이 투자하는 곳에 최소한 정도 부동산을 매입을 하는데 그걸 서울시가 매입해서 현재 지금 1급수 수지를 유지하면서도 생태교육시설이나 이렇게 쓰게 하면 좋겠다 그랬는데 서울시에서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직접 박원순 시장께도 보고가 되고요. 충청북도에서 협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가 되려면 뭐가 안 돼. 참 정말 이상해요. 쉬운 거를 해야 되는데 쉬운 일을 NGO가 만들어드리면 정치인들은 선택을 하게. 왜 그런지 제가 뭐 방송에 대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도 심각한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 문장대 용화 지역이 충청북도 땅이었으면 저거 진작에 개발됐습니다. 경상북도 땅이었길 망정이지 제 입장에서. 그래서 이런 지역 이기주의적인 입장에서 접근하면 매우 안 된다. 그리고 충청북도에는 더 많은 온천 개발했어요. 제가 이 온천 저지 운동을 시작한 가장 확실한 이유 중에 하나는 문장대 용화온천 개발할 때 충북 지역의 온천 개발이 무려 15군데나 개발이 됐었어요. 충북 지역 온천 개발 저지하기 위해서 문장대 온천 저지 카드를 제가 꺼내든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운동은 성공했습니다. 문장대 온천도 많고 충주호 주변에 많은 온천 개발도 나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환경을 보는 눈은 보편적이어야 합니다. 우리 동네도 안 되면 남의 동네도 안 되고 남의 동네도 되면 우리 동네도 돼야 합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이기 때문에 안 되고 우리 계산은 괜찮고 이런 것은 나중에 서울에 있는 판사님들이 계산군 편만 들어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계산대 문제, 이건 심사숙고해야 돼요. 제가 계산대 문제를 여러 차례 공식 비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계산대는 가장 문제가 안전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안전보다 더 중요한 거 없어요. 이번에 전국에 그 댐이 물폭탄이 되는 경우를 다 목도하고 있잖아요. 섬진강유역, 용담댐유역, 그리고 저기 그 낙동강, 그 환강 일대 댐에서 갑자기 방류하니까 전부 다 덮여버렸잖아요. 2017년에 그런 일이 바로 계산댐에서 원유 사건으로 벌어졌고 1980년대도 계산댐 그 일이 있었어요. 원유 등급이 C에서 E입니다. 과락을 시켜야지 F를 줘서 그거는 뭐 이미 계산댐은 없어져야 할 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야 그러면 산막이 어떡하는데 그나마 계산촌에서 산막이라도 있어서 뭘 하는데 이런 말씀들을 하시죠. 그래서 그 대안이 있어요. 첫째는 산막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데크길이죠. 산막이 길 맨 처음에 만들 때도 비양봉 마을에서 많이 오시고 그랬는데 우리가 산막이 길은 산막이 길의 원형을 찾아 나갈 때 더 그 생태관광의 가치가 높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농업용수나 또는 저물이 비상시에 충주에서는 상수원 용수로 필요하기 때문에 저것을 해결하는 방안은 몇 개의 저수지로 나눠서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뭐 깊이 있게 나열은 못하지만 계산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성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 안전성 문제는 결국 계산댐을 해체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해체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용수의 문제나 관광의 문제를 함께 고려해서 중소형 저수지로 몇 개 나눠서 하되 중소형 저수지에서 카누카약 같은 거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상태만 갖고 염려하지 말고 변화시켜서 더 좋은 생태관광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어요. 댐 문제는 이 정도 넘어갈게요. 댐과 관련해서 많은 사연들이 있었어요. 계산군 충주시의회가 이렇게 모이고 4대강 사업을 반대했던 일이나 자, 이 말씀 하나 드릴게요. 이거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 일본의 토야마 이제 두갈투스를
넘어가는 여러 가지 방법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백두대간이 있잖아요. 이게 백두대간이 있는데 제가 환경운동하고 있지만 환경운동가들도 많은 반성을 해야 돼요. 안 된다! 이거 쉬워요. 안 돼! 이거 쉬워요. 그럼 뭐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환경이라는 것은 좋은 조건을 갖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백두대간 보전법을 준용하면서도 문경과 연풍과 수안보를 잇는 방법을 이 백두대간을 놓고 어떻게 구성할 건가, 이런 거에 대한 생태관광의 대안들이 이웃 일본에는 잘 돼 있고요. 뭐 유럽은 더 말할 것도 없죠. 무조건 활용할 수 없다가 아니라 지속 가능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 이거에 대해서는 차후에라도 좀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서 백두대간을 지키면서도 생태관광을 통해서 이 국민이 더 살찌울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적당한 때가 되면 일본 같은 데 좀 가서 연합해서 우리가 아이디어도 얻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이 부갈표스를 넘어가는 방법이 한 5가지 수단으로, 배로도 넘어가고 걸어도 가고 기차로도 가고 레일로도 가고 많이 가요. 이동수단이 바뀐다는 것은 뭐냐? 그만큼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쭉 올라갔다 쭉 내려가는 거 돈 못 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외지인들한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놀 수 있게 하고 수려한 그 산수도 느끼게 하면서 수입을 얻을 것인가 하는 방법들이 이미 많이 개발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이 달천 섬진강 같은 경우는요, 거기에 8개 자치단체가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정보도 교환하면서 섬진강을 지키면서 생태농업과 생태관광을 공동으로 모색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괴산에서 가장 관통하는 강이 달래강인데 보온에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주 상담산성, 남성은 미원을 거쳐서 여기까지 오잖아요. 그래서 달래강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뭘 만들자려면 이웃하고 잘 안 하는데, 이것을 좀 크게 생각하면 괴산에 인접한 충주나 보은이나 청주나 음성하고 협업을, 달래강 왜 강 옆에 둘레길 같은 거 왜 못 만듭니까? 탕금대에서 송리산까지 만들면 돼요. 왜 산막이 길만 해야 돼요? 산막이 길 위아래 연결해서 증폭을 시킬 생각들을 해야 되는데, 야 우리 관광객 100개 왜 남지역에 왜 저기 2조 정도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는 플러스 알파가 안 돼요. 반드시 인근자치단체와 내가 갖고 있는 장점들을 더 확산할 수 있는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산마을길을 주변으로 더 확산시키고 자전거길도 만들고 걷는길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저는 발제를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김지섭 의사라고 일제강점기에 일본 황궁 앞 다리에다가 이중교라는 다리에다가 폭탄을 걸은 분이에요. 그분 고향이에요. 경상북도에 있는. 그래서 그 동네에서 24분의 독립운동가가 나왔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 문학가가 있어요. 문학가가 있는데 이렇게 앞에다가 계산은 정자나무가 전국에서 제일 많죠. 이걸 왜 보여드리냐 하면 충주의 권태웅 선생 자주꽃 핀건 자주감자라고 하는 그런 시리즈인 90년대 포플러 나무가 있었어요. 싹 벼버렸어요. 나무를 90년 걸 벼버리고 관광을 한대요. 이게 저희 동네 제가 사는 충주의 부끄러운 명문인데, 괴산은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에서 오는 그 가치들이 있어요. 그래서 개발은 뭐냐?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하고 기존에 있는 것을 북돋아주기 위해서 개발하는 거지, 기존에 있는 것을 없이 하는 개발은 이제 더 이상 안 돼요. 그래서 끝으로 이렇게 말씀을 마치면서 어떻든 괴산은 태어나기를 참 복된 땅이다. 그리고 예지에서 개발하는 것을 괴산에서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가, 이런 연구들을 좀 많이 하시면서 하면은 훨씬 더 또 유기농 엑스포라는 좋은 자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 시대의 생태적인 영성, 생태적인 의식의 변화의 이 세계적인 변화를 병이 요구하고 있어요. 그것은 괴산한테 또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함축하면은 환경, 즉
불편함 자체가 환경이다. 이게 우리 국민들이나 국민이 한 번쯤 더 깊이 되시게 볼 수 있는 좋은 법인 것 같고요. 지금 박 대표님, 박 의장님 말씀하셨듯이 계산의 그 유농 엑스프란 친환경 영업이라 환경이 얼마만큼 조화롭게 유지가 되고 연결이 돼야 되는가를 한번 이렇게 짚어보는 그런 그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자, 다음은 계산부 위에 안미선 의원님께서 한번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괴산은 청정 지역이고 어쨌든 유기농 엑스포를 치렀던 그 고장이라서 농산물을 비롯해서 모든 것이 다 이제 인정받았던 우리 농산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 청정 괴산을 더 잘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서 우리 또한 노력을 해야 되고 행정기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그 발제하신 그 부분이 있어서도 우리가 이제 의료 폐기물이라든가 상주시 문장교 온천 관련해서도 많은 주민들이 반대도 하고 했는데 어쨌든 상주시 같은 경우에 어쨌든 반려가 됐다고는 하는데 그게 해결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 그 원천 개발지구 지정을 우리는 해제해주기를 촉구하고 있고요. 그게 모든 국민들이 힘을 합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30여 년간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이웃 간의 그 갈등을 30여 년이나 해왔다는 것은 정말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지역은 어떻든 상관없이 자기들 어떤 자본주의 논리에 의해서 개발 이익만 얻겠다는 그 자체는 정말 잘못됐다고 보고요. 그리고 환경이라는 것도 그리고 온천 지역도 다 좋죠. 온천도 좋고 좋은데 그 환경은 우리 그 어떤 그 지역만의 자산이 아니거든요.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 공유할 수 있는 자산이고 자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 있다고 해서 자기들이 모분부리하게 개발을 한다든가 이거는 정말 잘못됐다고 보고요. 그래서 어쨌든 원천 개발 지구 지정을 저는 해제해 주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괴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괴산에서 우리가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실정에 맞는 거에 대해서 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제 쓰레기라는 게 우리가 지금 현재 그 괴산하고 진평에 광역 쓰레기 소각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소각장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어떤 다이옥신이라든가 이런 물질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 농사 짓고 농촌이다 보니까 농촌의 농작물 부산물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태우면 안 되는 것들을 많이 태우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서로 이거는 좀 노력을 해야 된다. 예전에 쓰레기에 대한 인식은 태우고 묻고 그냥 없애버리는 걸로 눈에 보이지 않게 없애버리면 되는 걸로 생각했던 것 같은데요. 쓰레기에 대한 이제 어떤 인식을 좀 바꿔야 된다고 보고요. 쓰레기는 그냥 버리면 그 쓰레기에 불과하지만 잘 버리면 자원이 되고 우리 돈이 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자원이 될 수 있게 우리가 잘 버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일회용품들이나 편리한 제품들이 썩는데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종이는 2개월에서 5개월, 종이컵은 20년 이상 걸리고요. 비닐봉지는 100년, 플라스틱은 500년 이상, 또 유리병은 100만 년 이상이 걸려야 되는 건데요. 이제 지금 플라스틱 같은 경우도 그냥 마구 버리면 그게 햇빛에 노출이 되어서 이제 또 분쇄 가루로 된다든가 했을 때 그게 또 미세 플라스틱이 되고 그런 것들이 또 바다에 떠다니고 하다 보면 그게 또 물고기들이 먹고 그 물고기를 또 우리 인간이 먹게 됩니다. 그랬을 때는 결국은 모든 쓰레기로 인해서 우리가 질병을 앓게 되거든요. 질병만 뿐만 아니라 국토도 해치고 동식물들한테도 피해가 많이 오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버려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의회에서도 많이 좀 제안도 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쓰레기를 버릴 때 또 뭐 음식물 쓰레기도 있고 한데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조리하기 전에는 그게 이제 바로 버리면 그게 퇴비가 되거든요. 근데 그 퇴비를 만드는 그런 시스템은 없어요. 수거를 따로 안 해가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데 이런 그 조리 전에 음식물 쓰레기는 좀 뭐라 그러나 이제 저 분리를 따로 수거를 해서 바로 퇴비를 만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쓰레기라고는 하지만 뭐 펜이라든가 이런 기타 등등을 재활용을 잘하면 예술 분야로도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크 아트니 뭐 이렇게 뭐 업사이클링 아트니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쪽으로 다양하게 갈 수 있도록 우리 주민들한테 제도를 하고 홍보를 해서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뭐 이게 농촌에서는 지하수를 많이 쓰고 있는데 지하수에 대한 인식이 지하수는 언제든지 틀면 언제든지 나온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냥 틀어놓고 계시거든요. 근데 지하수도 언젠가는 고갈이 될 텐데 그걸 좀 아껴야 되고 그게 또 나중에 자원이 고갈이 되면 농사도 못 짓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지하수에 대한 관리도 좀 해줬으면 좋겠고 또 그리고 이제 뭐 가뭄이 들면 이게 물이 모자라서 그러는데 솔직히 비 올 때는 그냥 마구 흘려보내요. 흘려보내는데 그 빗물을 받아서 다 일상동 뭐 생활에 쓰고 또 비가 안 오고 가물 때는 그걸 활용할 수 있게 뭐 가정에서나 아니면 논밭에서나 큰 저수조를 만들어서 좀 그런 거에 대비하면 좋을 것 같아서 여러 번 건의를 좀 드렸는데요. 좀 이제 군에서도 그걸 좀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회용품 같은 경우도 많이 이제 사용은 하고 있어요. 편리하니까 사용은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는 그야말로 뭐 환경 보전을 조금 불편한 쪽으로 해서 우리가 불편하더라도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충북도에서도 올해는 아마 공공 폐기물을 25% 줄인다고 하니 우리도 동참을 해서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군청에서도 조금 일회용품 줄이기에 많은 노력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쓰레기 불법 소각에 대해서는 이제 어르신들도 뭐 어르신들만 그러는 건 아닌데 대부분 이제 그 밤에 안 볼 때 막 이렇게 예전에 습관처럼 버리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셔가지고 그거는 조금 지양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종량제가 1995년부터 시작돼서 벌써 오래됐는데 아직 우리 여기 농촌에서는 시작한 지 그다지 오래되지 않아가지고 조금 이제 아직 정착이 안 된 상태인데요.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실시하면 쓰레기는 감소되고 재활용품은 이제 많이 증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서 좀 그 철저하게 배출도 하고 그러면 아주 쓰레기 양은 충분히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나아가서 저 지구를 지키기 위한 우리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몇 가지를 저희가 제안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불필요한 제품은 구매하지 말고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막 급하게 필요할 것 같아서 샀는데 저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나중에 보면 크게 쓸 일이 사실 없어서 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이제 환경보호 운동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시도됐던 그 시민운동이 아나바다 운동인데요. 지금 서로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 그게 시작이었는데 우리도 이제 지금에 와서는 또 다른 방법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재활용할 수 있고 서로 나눠 쓸 수 있는 뭐 장터도 많이 마련해서 우리 지역에서 나는 거에 대해서 좀 전략할 수 있으면 그게 뭐 환경 보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물품을 구입할 때 보면 과대 포장된 게 많아요. 그러면 과대 포장은 처음부터 생산을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그 생산은 과대 포장으로 하고
그런데 이제 실제로 그게 다 쓰레기거든요. 그 제품 만드시는 그 회사나 이런 데서도 조금 포장에 대해서는 과대 포장을 좀 줄여주시고, 우리 농산물 판매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밑에 부직포 아니 그 뭐죠? 생각이 안 나. 그거 뭐야? 스티로폼 그걸 까는데 그것보다는 종이로 뭐 한다든가 좀 방법을 바꾸면 그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분리배출을 철저히 하면 다 쓰레기가 아닌 자원이 된다는 것.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같이 우리 괴산 국민들 모두 합쳐서 하면 많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기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적극적으로 좀 해주셔야 될 부분들이, 이제 우리 괴산에는 뭐 귀농귀촌하시는 분들도 참 많으신데 이제 축산 악취 때문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축산 농가에서도 뭐 노력을 주로 하셔야 되겠고, 그 오염 그 악취라든가 이게 저감을 위해서 이제 행정관청에서도 이제 감시를 하거나 관리를 해서 그것도 조금은 줄여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우리 괴산에서는 그다지 뭐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할 수는 있지만, 지금 우리가 공기는 청정하지만 농산물 피해는 클 수가 있습니다. 그럼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도 세워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뭐 친환경 자동차 보급이라든가 이런 노력은 많이 하고 계신데, 그런 미세먼지에 대한 뭐 농가들의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 미리 대비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 좀 될까요?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안미선 의원님께서 그 쓰레기에 대한 정의, 그 다음에 쓰레기가 땅속에 묻혔을 때 없어지는 시간까지 지적을 해주셨고요. 또 그 포장지 가대 사용 부분에 대해서도 방금 또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그 군과 또 우리 국민들이 모두 고민을 하고 하나씩 실행해 가야 되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그 충북도 지속 가능 발전 회의에 박연수 사무처장님의 고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박연수입니다. 앞에 우리 박일성에 대한 님의 발제 그리고 우리 안미선 의원님의 토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박일성 회장님 환경운동가시라고 하면 우리 안미선 의원님은 환경 전도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할지 몰라서 좀 두렵기도 합니다. 먼저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약 한 10분 정도인데요. 제가 이 전체의 그 진행을 잘 몰라서 나름대로의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발제에서도 나왔듯이 계산의 지리적 특성은 결국은 산인 것 같습니다.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한 계산인 것, 그리고 백두대간에서 분기한 한남군북정, 그리고 거기에서 발원한 물줄기, 그게 괴산의 그 지리적인 요건인 것 같고요. 그거를 기반으로 한 어떤 수없이 아름다운 계곡들, 그리고 그곳에 살아가는 괴산이 의미하는 수없이 많은 거의 10개 정도가 되는 천연기념물의 나무들이 대단히 중요한 자원인 것 같습니다. 발제하실 때 박일성 원장님께도 말씀하셨지만 나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셨었는데, 제가 한 2년 전에 미국 텍사스주의 샌안토니 리버의 어떤 활용과 자원으로서의 어떤 가치 이런 거를 좀 보러 갔던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50년 이상이 된 나무는 절대 자를 수가 없고, 물론 기타 나무도 못 자를 때는 절대 자를 수가 없고, 시간국의 역할을 받아야 되는데, 나뭇가지가 내 집을 치고 오는데 그 나무를 자르지 못하고 그 나무를 감싸고 집을 지어야 되는, 그렇게 그 자연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런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곳에 1년에 2천만 명의 관광객이 온다고 합니다. 그렇게 괴산은 중요하게 지리적으로 자연 환경과 더불어 있고요. 그것에 대비해서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세계 유기농 엑스포가
열리면서 유기농산물로 해서 전국의 친환경 농산물 직접 생산되는 데로 아주 유명하게 자리 잡고 있죠. 이러한 환경에 이제 반해서 수없이 그 많은 그 환경 외적 시설을 보면서 수없이 많은 환경 갈등이 야기되기도 했던 게 또 괴산이기도 합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문장대 용화온천으로 시작된 문장대 온천 얼마 전에 그 반려가 됐습니다만 대법원 판결에서 2번 환경적인 가치의 중요함으로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다가 그 환경영향 평가서를 넣어서 괴산 주민들의 정서를 자극했던 문제. 물론 앞으로 다 그 물관리 일원화가 되면서 지금은 이제 내년부터는 낙동강유역청이 아니라 한강유역청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관리를 하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좀 수지로 총량돼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예전같이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늘 상존해 있는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발전된 건설운동, 삼성리 채석장 반대운동, 도원리 소각장 문제, 보람원 오폐소 문제, 지금 현재 뜨겁게 달구는 신기 의료 폐기물 문제 등 다양한 환경적인 문제가 괴산에 도사리고 있는 현재 그 괴산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나름대로 몇 가지 제안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괴산에서 중요한 관광 자원 중에 결국 괴산하면 또 우리가 산 이렇게 필요하고 우리 충북의 100대 명산 중에도 괴산이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고 또 괴산에서는 35명산 이렇게 발표한 적도 있고 한데요.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한 백두대간 플랫폼으로서의 괴산만 들어갈 필요가 분명히 있다. 백두대간의 중심부에 위치한 괴산에서 백두대간을 종주하는 사람들, 백두대간 이용하는 사람들, 괴산에서는 잠깐 머무르고 내려와서 백두대간을 학습하고 백두대간 생태 체험을 하고 청년들의 백두대간 어떤 교육을 하고 이러는 곳으로서 백두대간 이용과 보존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백두대간 플랫폼으로서의 괴산의 역할을 분명히 좀 잡아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아까 그 말씀하셨던 문 중에 문정대 때문에 달궈지기도 했습니다만 아까 중요시 하셨던 그 달래강, 달천. 이 달천이 되게 중요한 어떤 고운에서 청주, 괴산, 충주로 향하지만 거의 많은 부분이 이 괴산을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 달천 유역을 어떻게 나갈 거냐 해서 물론 전체적인 달천 유역 협의회를 만들어서 각 객산체 간에 서로다가 그 호흡을 해서 만들어 가야 되겠지만 일단 괴산군에서 먼저 달천 유역 협의회 등을 구성해서 달천으로 이어지는 어떤 색깔 또랑 살리기 등을 같이 하면서 좀 지역민이 함께할 수 있는 유역 협의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괴산의 자원들 아까 얘기한 어떤 그 계곡, 나무, 어떤 산 이런 거를 위한 어떤 생태적으로 통한 어떤 연결맥 구성을 통해서 좀 하겠다. 요새는 스탬프 플레이 이런 게 나와가지고 좀 지점을 만들면 괴산 이렇게 돌면서 다 자동적으로 인식이 되고 거기서 인증사진만 찍으면 괴산군에서 그분들을 인정해주는 어떤 이런 부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친환경 유기농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괴산군은 친환경 유기농 농업에 대한 적극적인 그래서 단순히 유기농 농산물에서 판매하는 걸 넘어서도 이제 국제학술 세미나나 어떤 세계의 유기농 학자들이 함께 모여서 괴산군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한번 초점적인 대안은 몇 가지 적어놨습니다만 좀 제안을 드리자면 아까 문장대 온천과 맞물려서 우리가 어떻게 좀 항구적으로다가 이거를 좀 고려해서 벗어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까 말씀하신 다양한 부분과 더불어서 우리가 그 청천에서 그 청천 환경 축제를 계속 하고 문화 축제를 하고 있는데 거기가 이제 후평 뒷뜰이라고 가지고 물이 넓고 야영장도 있고 숙박시설도 있고 이렇게 넓은 이 공간 그리고 저도 옛날에 올개미 잡고 잡으러 가봤습니다만 이곳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가족들이
야영을 해서 거기서 같이 물고기 채집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랬으면 좋겠다. 거기에는 뭐 돌상어, 문납자로 가는 물고기든 그 멸종위기 물고기들이 채집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알면서 왜 우리는 청정 계산을 만들어 가야 되는가를 조금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의 일을 행정에서 다 할 수 있느냐? 그러면 행정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민간 거버넌스를 통해서 만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양한 민간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되고 그 중에서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라는 유엔에서부터 발전돼서 우리나라에 지금 그 120여 개가 만들어진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라는 민간 거버넌스를 통해서 좀 이런 부분을 같이 민과 간이 협력해서 만들어 나가는 구조를 계산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지역과의 연결되는 부분에서 속리산 둘레길인데 산발계 길에만 너무 집중하지 않고 다양한 길을 함께 고민하고 속리산 둘레길을 중심으로 해서 문경, 상주까지 이어지는 그래서 보은, 괴산, 문경, 상주가 하나의 큰 틀로 지방정부 협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예산까지 함께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계산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산은 역시 관광, 농업, 문화, 관광 자원이 중요하고 이걸 지켜나가고 보존하고 활용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게 가장 큰 숙제이고 거기에 중심에 친환경 유기농 농업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마지막으로 괴산군이 청정 계산으로 거듭 태어나길 바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결국에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한 플랫폼을 연결하는 방안도 각 지자체, 인근 지자체가 서로 협의해서 어떤 협의체를 구성한다든가 해서 추진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환경을 보존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요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이런 방안도 한번 좀 우리 인근 시군에서 같이 고민해보는 그런 계기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여하튼 이렇게 해서 이 세 분의 좋은 식견, 높으신 고견을 잘 들어봤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은 여기서 나온 내용들 중에 한두 가지만 제가 우리 발자신 분이나 또는 토론자로 나오신 분한테 제가 한번 질의를 간단하게 하고 또 답변을 들어보면서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박일선 의장님한테 제가 한번 간단하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문장대 온천에 대한 환경청의 반려가 되면서 대구지방환경청에서 계획에 대한 반려를 하면서 곧장 계산군에서는 관련 부처를 방문해서 이차원 관련 부처를 방문해서 지구 지정을 해제하라 이걸 요청하셨다고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 회장님은 우리 계산 국민이 이렇게 지구 지정을 해제를 요청을 했을 때 국민들은 어떤 방향으로 같이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추진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그동안에 온천을 법원의 대법원 판결에서도 이겼는데 반복했던 것은 그 원인이 살아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군수께서 방문하셔서 문장대 온천지구를 해제해달라고 하는 것은 늦었지만 매우 적절한 조치다. 그래서 여기에 힘을 모아서 서명운동도 하고 청와대 국민청원도 하고 그래서 힘을 모아주는 게 아주 필요하고 더 원천적으로 하는 것은 온천법을 만드는 겁니다. 전국의 95% 이상이 가짜 온천이에요. 일본의 온천법을 악용해서 한국의 온천법은 아주 질이 떨어지게 만들었죠. 정부가 매우 나쁜 정부예요. 옛날의 정부는. 그래서 그리고 그 나쁜 제도가 여전히 1980년대에 만들어진 게 40년이 되도록 살아있다. 대한민국이 개혁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가 온천 악법을 만들어 바꾸는 것이고 그것이 행안부에 있습니다. 왜 행안부가 이 법을 갖고 있습니까? 불법이 일어난 차원에서 환경부를 이관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온천 문제는 신경들을 안 써요. 그리고 우리도 반성해야 됩니다. 적어도 문장대 온천을 30년 이상 저지한 우리 지역구 의원들, 충청북도와 관련된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온천법도 바꾸고 행안부에서 환경부로 온천 관할을 바꿔내는 그 원인을 아주 바꿔버리는 데 힘을 좀 써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말씀드리는 길에 이 달천은 제가 달천의 지명을 갖고 몇 년 전에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이 달자는 한자로 한 6가지 정도 표기돼요. 대표적으로 50% 이상이 수달 달자를 쓰고 통달할 달자, 그 다음에 박달나무 달자, 매질할 달자 여러 가지 쓰는데요. 이게 고구려어인데 그 산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내려온다 해서 산천이라는 뜻인데 이 지명적인 요소도 물론이거니와 일본의 그 시코쿠의 고지현을 가면 이 일본말로 가와우소라래요. 수다를. 그래서 이 수다를 갖고 자원화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수다를 상표화해서 그것도 빵으로도 만들어내고 술로도 만들어내고 수달 식당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 수달이 없어요. 옛날에 수달이 살았다는 것으로 그렇게 합니다. 계산에 수달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태관광이라는 것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작게 축적하면서 좀 쌓아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좀 노력이 좀 필요하고 계속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간단히 네, 하나 더 말씀. 계산대 문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2018년도 3월 4일 날 환경운동연합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계산댐의 월 평균 발전 편익은 2016년 기준으로 약 7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15명 인건비 주고 없습니다. 계산댐은 운영할수록 적자예요. 이게 적자인 것을 왜 하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저것을 안 하면 한수원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권리를 박탈당하기 때문에 저걸 지고 있는 거예요. 안 하는 게 더 손해인 거예요. 댐을 지고 있어야 수리권도 확보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운영하면 운영할수록 또 손실이다. 현실적으로는 그런 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산대 원료 문제를 갖고 소송을 하고 있는데 크고 작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금년에 여러 문제가 홍수 때문에 발생됐잖아요. 계산댐 2017년 원료로 인해서 손실 보고 있는 농민들에 대해서 군이 너무 방관하고 있습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소송하는 분들을 직간접적으로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응원을 해야 합니다. 그분들이 뭐를 하시는지 아세요?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원료 사태, 또 다른 댐으로 인한 문제를 그분이 일선에서 맡고 있는 거예요. 계산처럼 그 댐 방류로 인해서 문제가 됐던 거 그런 앞에서 나서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방치하는 데 없어요. 제가 이번에 3남 지방 다 돌아왔지만 적극적으로 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지 소송하고 있는 분들, 피해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분들 군에서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결국에는 지금 박 기자님이 하신 말씀은 계산군이나 계산군 의회가 우리 피해 주민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그 방법을 찾아가는 게 묘책인 것 같고 거기서 해결책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고민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안미선 의원님이 좀 전에도 쓰레기가 이렇게 땅 속에 묻혔을 때 썩어가는 시간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도 우리 계산군이 좀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수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을 하고 좀 체계적으로 갖춰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박연수 사무처장님이 멀리서 오셔서 계산군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계산이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산막이 옛길만 갖고 관광 자원을 하기보다는 인근 문경이나 충주나 또는 보은 송인산 이쪽하고 연결하는 방안이 있다면은 정책적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국민들한테 그런 자료는 이렇게 좀 제공해 줄 수 있습니까? 괴산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산과 물 그러면서 나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길이 중요한 지점이 있는 거고요. 특히 괴산에서 산막에 그런 중요하게 자리를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모든 기회 정책이 산막의 그 하나로만 통합니다.
그러면 그게 아까 효용성에서 그럼 이 효용성이 높을 거냐라고 하는 지점을 좀 되게 깊게 고민해 보군요. 그렇지 않다. 투자 대비의 효용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러면 뭐 양방길, 송산둘레길 등 대양길이 있는데 이 길을 어떻게 네트워크해서 연결할 건가의 부분이고, 요새 이제 우리가 융합이라는 언어를 쓰는데 자치단체 간이 같이 협력해 갖고서 예산을 확보하는 거에서는 중앙정부에서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우리 뭐 달천도 여러 자치단체가 모여 있고 백두대간도 그렇습니다만, 이 지금 속리산 둘레길이라고 하면 속리산을 둥그렇게 감싸서 보은, 괴산, 문경, 상주를 잇는 200km가 넘는 중장거리 트레킹 코스를 산림청에서 우리나라 5대 명산 트레킹 코스로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현재 보훈군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속리산 둘레길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괴산군에서는 속리산 둘레길을 작년에 완공하고 나서 이렇게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 물론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선순위가 있겠습니다만 자치단체 간에 그 서로 융화할 수 있고 융합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속리산 둘레길 발전을 통해서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속리산 둘레길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괴산군이 어떤 적극적인 노력을 한다고 하면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나 또 함께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제가 나서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 그 박익선 회장님도 그 온천 지구 지정 해제 요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그 괴산군 의회 차원에서는 국민들을 상대로 서명 운동을 한다면 괴산군 의회 차원에서도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고 어떤 그 리더 역할이 필요하지 않겠냐, 좀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뭐 지구 지정 해제를 촉구도 하고 앞으로 당연히 그거가 해제가 돼야지 이 마무리가 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행안부에서는 이미 방치된 그 원천 개발하는 데 있잖아요. 그거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하니 이게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법이 과연 뭐가 있을까? 이제 아까 박일순 회장님 대표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 지구 지정 해제를 하는데 그걸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원천법 개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현실적으로 온천 지구 지정이 됐기 때문에 온천법에 따라서 사실 이제 돌이켜야 되는 거고요. 그 행안부가 아마 그거 돌이키는 과정은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차원의 정치적인 힘이 필요한데, 정치적인 힘이라는 것은 일단 충북지역구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이 매우 좋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건 환경적 사안이에요. 근데 행안부가 갖고 있단 말이에요, 권한을. 그래서 행안부 스스로는 안 움직일 겁니다. 자기 권한을 스스로 놓는 공무원들이 있어요. 절대 밥숟가락 안 뺏기죠. 그러니까 괴산군 의회가 앞장서시고, 여기 사회단체 협의회 있잖아요. 열심히 보조금만 달래지 마시고 이럴 때 적극 나서서 서명운동 하시고, 그렇게 해서 도지사님 찾아뵙고 괴산군 추장인사, 유경인사 찾아뵙고 여러분들이 먼저 노력을 해서 온천에 관련된 업무를 물관리 일어나는 게 문재인 정부의 목표예요. 그래서 국가물관리위원회도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나서서 요구하시면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과 물관리 일어나는 온천을 이관하는 일과 다 일치하니까 아주 적절한 시점에 군수님께서 온천지구 해제를 요청하셨으니까 온천 관할권까지, 온천 관리권까지 그 환경부로 이관되는 본질적인 노력을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저도 평생 이 운동을 했으니까 함께 동참해서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결국에 그 괴산군의 그 청정 환경을 보존하고 또 갖고 가는 것도 우리 군과 국민들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이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 주인이 즉 다시 말하면 괴산 국민이 괴산의 청정 환경을 보유하고 소유할 수 있는 주인이라는 뜻인데요. 이런 부분을 우리 국민들이 좀 새롭게 한번 오늘 이 토론회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고 앞으로 더 좋은
발상이 있다면은 또 그 방향을 추진을 해보는 것도 국민들이 할 역할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 시간도 주어진 시간이 이제 거의 마무리할 시간이고요. 오늘 이 자리가 결국 함축하면은 계산 부분의 청정 환경을 어떻게 보존을 하고 또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갖고 나갈 것이냐를 한번 쑥 이렇게 분석해본 그런 자리였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계산의 유명한 관광지로 조성되어 있는 괴산 칠성면 그 산막이 옛길 같은 경우는 그 처음에 조성할 당시에 환경단체와 또 이 국가의 어떤 그 개입에 있어서 좀 그 보이지 않는 그런 마찰이 상당히 좀 오랫동안 빚어져 왔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과정을 제가 옆에서 이제 지켜보다가 우리 그 옆에 계시는 그 박일선 의장님을 제가 초청을 해서 그 당시에 계산업 사무소에서 그 문제를 놓고 토론회를 한번 했었는데 그때 그 토론회 이후에 계산 산막이 얘기를 조성을 했고 지금은 유명한 관광 자원이 됐는데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이 관광객이 작년 8월 기준 올 8월 달 대비를 해보면은 거의 뭐 50% 이상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집계도 꽤 나와 있고요. 그랬을 때 우리 아까 우리 박영수 사무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충주, 괴산, 보원까지 연결해서 이렇게 좀 옛길을 좀 확장을 하고 넓혀서 하나의 그 관광 자원으로도 개발해 보는 방법이 어떨까도 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지금 이 자리에서 한번 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우리 박일선 회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고견 해주셨고, 우리 마지막에 오늘 이 자리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그 주제 발전해 주신 박일선 회장님 나머지 한 가지 생각을 들어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저한테 해주시네요. 계산부는 어떻게 보면 선택의 기로에서 선택을 했습니다. 어떤 선택을 했냐? 친환경적인 선택을 했어요. 온천 개발을 막는 선택을 했고요. 괴산댐을 다시 10배로 키워서 짓는 것을 막는 정책을 선택했고요. 그리고 농약을 뿌리는 관행농에서 유기농을 선택했어요. 계산군의 목표는 정확합니다. 정확한데 겉으로는 정확한데 내용이 부정확해요. 목표는 이제 돌이킬 수가 없어요. 목표가 돌이킬 수 없으면 계산군의 군정이나 또 의회의 의정이나 지역사회의 지도자 되시는 분들의 방향도 친환경적인 것을 선택해서 다 움직여야 합니다. 먹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잠자는 것도 농사 짓는 것도 다 친환경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기를 제가 강력하게 권고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결국은 친환경 자체가 계산의 청정 환경 자체가 친환경 유기농산물하고도 연결이 되는 그런 뜻으로 함축이 되고요. 이 모든 친환경 청정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그렇고 또 친환경 유기농업을 확장하고 생산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게 우리 우리 국민들이 계산 국민들만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좀 서로가 고민하고 또 주민들과 군이 서로 소통하면서 모든 것을 좀 청정하게 갖고 나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청정 계산 환경 보존을 위해서 우리 박일선 의장님 또 계산군의 안미선 의원님 또 충북 지속발전 가능회의 박영수 사무처장님까지 멀리서 오셔서 우리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또 좋은 내용들을 이렇게 공개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또 이런 자리가 좀 이렇게 우리가 아닌 또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이런 자리를 만들어가는 계기도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보면서요. 오늘 청정 환경 보존에 대한 토론회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